저승사자의 실수로 부자가 된 나무꾼. 1장. 산골의 나무꾼, 그리고 가난한 하루. 깊은 산골짜기, 안개가 아침마다 천천히 내려앉는 작은 마을의 나무꾼 강도윤이 살고 있었다. 마을이라 부르기엔 집이 10채도 되지 않는 곳이었고, 사람보다 새와 짐승이 더 많이 오가는 곳이었다. 도윤은 매일 해 뜨기 전 산으로 올랐다. 낡은 도끼 하나 어깨에 맨 새끼줄,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해진 솜저고리가 그의 전부였다. 후.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다.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고,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산 아래 초가집에서 홀로 누워있는 어머니 때문이었다. 도윤아, 오늘도 산에 가는 게냐? 네, 어머니. 오늘은 장작을 좀 많이 해올게요. 어머니는 미안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이 나무꾼이 된 뒤 웃는 날보다 인상을 찌푸린 날이 훨씬 많아진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윤은 웃었다. 웃음은 가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가 부자가 되면요, 이 집도 새로 짓고 마을에서 제일 좋은 이불도 사드릴게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 말에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다. 괜찮지 않다. 절대 괜찮지 않다. 2장. 죽음의 그림자, 저승사자의 등장.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산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을 때였다. 이상하게도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멎고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 그림자 사이로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검은 도포, 발은 땅에 닿지 않은 채 떠 있었다. 저승사자였다. 강도윤.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도윤은 도끼를 떨어뜨렸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사사자님, 내 수명이 오늘로 끝났다.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다. 마치 오늘 비가 온다는 말처럼 무심했다. 자, 따라오너라.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다. 아직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잠깐만요. 저 아직 어머니가. 그때였다. 저승사자가 작은 두루마리를 꺼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군. 다시 펼쳐보고 또 펼쳐보고. 이 이름이 강도윤이 맞긴 한데. 저승사자의 눈이 흔들렸다. 연도가 다르군. 정적. 도윤은 숨도 쉬지 못했다. 실수였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데려가야 할 이는 강도윤이 맞으나 다른 마을의 강도윤이었구나. 3장. 저승사자의 실수, 그리고 거래.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다. 저승에서 실수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방금 분명히 실수가 있었다. 규정상 인간에게 죽음을 고지한 이상 아무 보상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 보상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해라.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욕심을 부려도 되는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는 금은보화나 권력을 떠올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편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도윤을 바라봤다. 드물군. 대부분은 부명예, 수명을 원하지. 그게 결국 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서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그의 손짓과 함께 허공에 글자가 떠올랐다. 인연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인간계의 재물을 얻게 하라. 직접 금을 만들어주진 않겠다. 대신 운을 주겠다. 선택은 내 몫이다. 4장. 바뀌기 시작한 운명.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나무였다. 늘 똑같던 산의 나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유난히 질이 좋아졌다.
장작으로 팔면 값이 2배는 되는 나무였다. 이상하네. 장에 나가자 상인이 말했다. 이런 나무는 요즘 귀해요. 다 가져갈게요. 돈주머니가 묵직해졌다. 두 번째 변화는 사람이었다. 마을에 내려온 장사꾼 하나가 도윤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 나랑 동업할 생각 없나? 도윤은 얼떨결에 나무 유통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부지런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 그 평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5장. 욕심의 그림자.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돈이 생기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무꾼 주제에 운이 좋네. 뒤가 있는 거 아냐? 질투와 시기. 도윤은 분노했다. 밤마다 도끼를 쥐고 이를 갈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도윤아, 돈은 바람과 같단다.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흘려보내면 머무른다. 도윤은 울었다. 6장. 선택의 순간. 큰 기회가 찾아왔다. 위험하지만 큰 돈이 되는 거래였다. 법의 경계에 서 있는 일. 그날 밤 다시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내 운은 여기까지다. 제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건 내 몫이다. 도윤은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선택했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 길. 7장. 진짜 부자. 도윤은 결국 큰 상단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었다. 초가집은 기와집이 되었고 어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웃음을 되찾았다. 도윤아, 너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그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이미 오래전에 부자였어요. 8장. 저승사자의 마지막 방문. 어느 날 밤 저승사자가 다시 찾아왔다. 후회는 없느냐? 도윤은 미소 지었다. 없습니다.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럼 이번엔 진짜 오래 살 거라. 바람이 불고 사자는 사라졌다. 에필로그. 산골 마을에는 전설이 전해진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부자가 된 나무꾼. 그러나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원래 부자였다고. 마음이 말이야.